죽기 전까지 몸과 정신의 활력을 유지하는 법. 가장 심각한 노인성 질환. 외로움. 노년은 전투가 아니다. 노년은 대학살이다 라고 미국의 작가인 필립 로스는 말한다. 아무튼 그의 소설 에브리맨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그렇다고 주장한다. 물론 나는 이것이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이 드는 것이 항상 즐거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 상하는 일들, 질병, 그리고 우울한 순간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상처를 쉽게 받고 예민해지고 어쩌면 더 불안해하고 비관적으로 변하는 생애 단계에서 사회적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공동체 의식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웃, 직장 동료, 예전에 친밀한 관계였다고 해도 지금은 다들 자기 살기 바쁘다. 정원 울타리 너머로 또는 계단에서 마주친 이웃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언제인가? 아마도 벌써 몇 달, 아니 어쩌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단절을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사회학자들은 특히 서구 사회가 점점 경쟁이 심해지는 것과 관련지어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관심사에만 몰두하고 경제력과 능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홀로 남겨지면서 단절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인간이 원래부터 이기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단언한다. 오히려 그 반대다. 우리 인간은 본디 서로 지지하고 신뢰하고 도우려고 하는 사회적인 존재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대체로 친구와 가족을 신뢰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영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 박사의 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경쟁자, 시민이 아닌 소비자,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으는 사람, 기버가 아니라 테이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사람들은 이웃을 돌보기에 너무 바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이름이나 얼굴조차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많은 노인들에게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한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 구별하기.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가족 모임, 단골 식당 방문이나 함께 배우는 수업, 정원이나 미용실에서의 담소, 그리고 심지어 옷가게에서 돈을 쓰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단절시키는 끔찍한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다. 팬데믹 상황이 어쩌면 나는 완전히 혼자다라는 느낌을 강화시켰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그전부터 잠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뒤로 물러나 숨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 자신인 경우가 많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상실을 경험한 이후의 말이다.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다. 그동안 여행을 다닐 여력도 없었으나 이제는 여행을 다니기에도 너무 기력이 쇠했다. 친구들과도 다 소원해졌다. 그러다 보니 활동적인 삶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악순환이라 표현한 이유가 있다.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동시에 몸에도 해롭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외로움은 그냥 혼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 역시 그렇지만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혼자서 창의적인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안일을 가꾸고 머릿속도 정리하면서 알차게 지낸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을 마비시킨다. 무기력하고
모든 힘의 원천으로부터 차단되고 어두운 감정에 습격당하고 우울증에 걸린 것과 비슷해진다. 외로우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외로우면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반향을 얻지 못하고 마치 시작과 끝도 없는 레일 위를 달리는 장난감 기차처럼 계속해서 빙빙 돌기만 한다. 그러면서 사소한 문제들도 위협적인 문제들로 바뀐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 주고 소속감을 주는 이단 종교에 빠지거나 음모론을 믿게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노리나 허츠 박사의 말을 인용하려 한다. 개인적인 만남을 불가능하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전에도 미국에 사는 성인 5명 중 3명은 자신이 외롭다고 대답했었다. 유럽의 상황도 비슷하다. 독일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대답했다.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외로움부 장관이 있는 영국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외로움을 인정하고 먼저 다가가기. 외로울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 빌어먹을 난 외로워 라고 자신에게 말해야 하기에 스스로 실패한 듯한 감정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뒤이어 나는 왜 외로운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동료들을 나쁘게 대했나? 나는 그들을 지루하게 하고 항상 기분을 언짢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들 관심 밖의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사실은 내 탓이 아니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거나 컴퓨터로 노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줄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외로움을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다시 교류하고 주목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말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당신이 조금 나이가 들었을지 몰라도 절대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오래 산 만큼 경험도 많을 테니까. 당신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견해가 조금 구식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필요하면 당신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비교적 빨리 배울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들을 놀라울 만큼 많이 제공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만 해도 주민들을 위한 여러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다. 다음 모임이 있을 때 그냥 찾아가서 둘러보고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서 조언을 구하면 된다. 아니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알아봐도 좋다. 반드시 종교가 있거나 어떤 특정한 종파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공동체 모임들이 있는지 놀랄 것이다. 환경기술 광자에서부터 합창단, 문화포럼, 전시회, 그리고 당연히 시니어 클럽도 있다. 당신이 사는 곳의 상황도 비슷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인정받는 기분을 느끼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로움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외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이런 기회들을 잘 이용해보자. 첫 번째 모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모임으로 옮기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찾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다. 노아가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가져오는 불가피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일상의 자잘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 통증, 상심, 그리고 최악의 경우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인생의 우울한 단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노년의 상실에 대처하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거나 준비시켜 줄 수 없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 매일 대화를 나누고 같이 웃었던 사람,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너무나 많은 추억을 공유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잃는 아픔을 나도 겪었다. 자녀와 친구를 비롯해 상실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삶의 근본적인 것이 변했다. 소위 말하는 존재의 가벼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시간? 세상은 늘 그렇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임무와 요구에 응하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간다. 하지만 상실감이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사라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강한 상실감은 위로가 되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 나는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은가? 나는 여전히 우리 둘이 너무나 잘 통했던 우리의 언어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음악을 듣고 있지 않은가? 새로운 경험과 영향들이 지금까지의 경험들 위에 차곡차곡 쌓이면 실제로 2, 3년 후에는 달라질지도 모른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항상 열어두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뒤돌아봤을 때 고인과 함께했던 삶과 경험들을 커다란 선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상실을 경험한 이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